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대로 2015년 지역 밀착형 문화기획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지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 밀착형 문화기획 지원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저희 재단은 주로 어떤 문화예술,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전시, 공연, 이런 사업들을 주로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요. 문화기획이라는 테마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신청서를 쓰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설명회는 두 분을 모시고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 밀착형 문화기획 사업은 두 가지 분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모임 분야와 문화기획 분야인데요. 그것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COP라고 하는 키워드하고요. 문화기획에서는 도시놀이 문화기획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예술가분, 그 다음에 문화기획자분이 좀 설명해 주실 텐데요. 먼저 순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순서를 소개할 텐데요. 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관련 사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학습 공동체 관련해서는 한문희 머리의 꽃 네트워크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놀이 문화기획과 관련해서는 읍수양 시각예술가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업 소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사례 발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발표자에 대해서 제가 약간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학습 공동체 관련해서는 한문희 머리의 꽃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지금 저기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요. 예,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예술가와 문화기획자가 함께하는 머리의 꽃 네트워크 대표님이시고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계시고요. 경기문화재단의 문화기획자 양성 학교가 있습니다. 다사리 문화학교라고. 거기에서 지금 입금생,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담임 선생님 같은 역할이신데 그걸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생태교통 페스티벌 할 때 행운동 문화슈퍼라고 해서 문화 공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기획 활동을 하셨고 또 저희 대각선에 있는 행궁동 레지던시에서 4기 입주 작가로서 또 작가 대표도 역임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문화기획과 관련해서 특히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을 누비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께서 2011년도에 학교문화예술교육 COP라는 사업을 하셨었어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COP는 지역문화자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어서 주제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COP라는 활동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그러면 박수와 함께 한문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양쪽으로 계셔서 어디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마이크를 쓰는 게 있죠? 네. 제가 목소리가 괜찮아서 마이크 쓰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나요? 네. 네, 듣기 거북하지 않으시죠? 네. 네, 방금 소개받은 한 분이고요. 저는 이제 문화기획이라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머리의 꽃 네트워크 대표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서류상의 대표고요. 네. 이렇게 모임 같은 기획자들과 예술가들의 좀 모임 공동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느끼는 문제의식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혼자 해결하기는 좀 벅차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좀 의지도 되고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모임을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프로젝트 좀 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네. 저는 이제, 연극을 좀 하다가, 이제 연극을 좀 하다가 그만두고요. 다른 일 좀 하다가, 이제 좀 연극을 직접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 바닥에 발이라도 좀 담그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획이라는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은 문화기획이라는 말을 이제 좀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문화기획이라는 말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화기획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그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쉽게 쓰지 못했는데 요새는 문화기획이라는 말을 또 문화기획자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써주셔서 그나마 좀 편하게 문화기획자라고 소개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는 COP에 대한 건데요. 오늘 설명을 드리러 오신 것이, 지역 밀착형 문화기획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지원 사업 주제 내용과 꼭 들어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011년도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했던 그 이유가 그 지역에 좀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맥락에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어디 서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앉아서요? 그냥 서서 할게. 카메라가 안 잡히는데. 화면이 안 잡히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예. COP란 말 혹시 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공공연하게 쓰인 지는 얼마 안 됐고요. COP에 이제 그 첫머리 커뮤니티 오브 팩트스라는 그 영문의 첫머리를 글자들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COP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번역을 하면 뭐 학습 공동체라고 이야기도 하고 좀 약간 직접적으로 좀 번역하면 뭐 실행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어떤 실현하기 위한 학습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COP의 좀 본래 의미는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천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공부한 것들을 한번 실행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COP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COP 지원 사업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 사업이 있을 때 우연찮게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좀 모임을 좀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마침 또 지원 사업이 이렇게 생겨줘서 잘 활용을 좀 할 수 있었는데, 네. 약간 좀 사전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그냥 좀 짚고 넘어가 보면 학습은 사회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직무상에서 발생한다라고 COP를 정의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학습이라는 것은 나 개인의 지식이나 학습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것이 연결됐을 때 사회적인 지식과 학습으로 연결됐을 때 보다 더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도 좀 해석되고요. 학습은 사회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고 직무상에서 발생한다. 이를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어디에 이렇게 절간에 들어가서 조용히 책을 열심히 보고 그것도 하나의 나의 공부겠지만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학습의 효과들이 그리고 배움의 어떤 가치들이 발생한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공동체란 즉 COP란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통의 관심사 또 경험 및 정보를 공유 교환하는 일단의 사람들로 구성된 비공식적 모임. 경험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비공식적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정보나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것 같아요. 공유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가지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공유할 때 그것이 이제 같이 있어질 수 있잖아요. 나는 아는 것이 한 가지지만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이 한 뭐 20분 내외로 모이셨는데 네,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씩 우리가 공유하면 20가지의 지식이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거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2가지, 3가지의 지식이 있으면 그 3가지가 묶여서 3가지의 어떤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서로 이 지식과 이 지식이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또 다른 많은 지식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 지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COP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창초등학교에서 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창초등학교는 다 수원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네, 그러니까 남창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남창초등학교는 이쪽에 그 팔달산 올라가는 입구 자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궁동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알게 되고, 이 동네에 왔을 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 문화예술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재단에 있을 때 했던 업무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사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관심이 가다 보니까 예술이라는 것들에 더 관심이 갖게 됐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나이 때 아이들 나이 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뭐냐 하면 이제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2004년도인가요? 고경에 이제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생기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뭐 문관과의 그 문화관광부의 과도 신설되고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중앙에서 하는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바로바로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학교나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좀 지속적으로 예술교육이 좀 가능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학교 선생님들을 좀 몇 분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주변에 아는 분께 부탁을 해서 마침 남창초등학교라는 곳에 좀 이렇게 학교를 잘 살려보고자 만들고자 하는 선생님들 3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만났어요. 몇몇 같이 활동하던 그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제안을 했죠. 그때 남창초등학교가 이제 수원에서 유일하게 6학급 학교였어요. 한 학년이 한 반밖에 없는, 전교생이 80명이 채 안 됐거든요. 굉장히 작은 학교였고, 수원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창 되게 컸던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수원에서 신풍과 남창하면 뭐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학교였지만, 이제 이 행궁안이 계속 슬럼화되면서 학교가 작아지고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작은 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작은 학교를 좀 이렇게 좋게 살려보고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제안을 했죠. 아직은 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가 아이들의 문화예술 교육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다면 같이 좀 이렇게 좀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예술 교육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을지 연구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되게 황당하셨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생뚱맞게 찾아와서 이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해보자고 하니,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하고 좀 모임을 좀 이렇게 결성해서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모임을 왜 시작했냐 하면,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이 필요한데 그럼 학교 내에서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파견받는 예술강사 잠깐 왔다 가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좀 이제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 계시는 교사가 총 7분이셨는데 그 7분 중에 3분하고 그 다음에 예술가 3명하고 저와 또 한 명의 기획자 2명이 일단은 모임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임을 저희가 시작할 때쯤에 마치 저희를 위한 지원 사업인 것처럼 연금문화재단서 COP 지원 사업이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하면 되겠다, 이용해 보면 되겠다. 예산이 어쨌든 있으면 쉽잖아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지원 사업에 이제 응모를 해서 약간의 이제 실행비 COP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었고요.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행비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그 다음에 뭔가 실행을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살 수 있고 그 정도의 최소 비용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 비용이라도 우리가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훨씬 수월할 테니 해보자 해서 네, 또 마침 잘 돼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이런 걸 해봤어요. 일단은 외국에 좋은 사례들이 좀 있으면 좀 공부하자. 혹시 외국의 대안학교나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학교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 과정을 좀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 그래서 해외 대안교육 사례들을 좀 비디오로 마침 2004년도에 제가 경기문화재단에 있을 때 저희 팀에서 그 해외 사례들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했던 게 있었거든요. 아마 방송에도 나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타이너 학교하고 톨스토이 학교 2가지 사례를 좀 DVD로 봤고요. 보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사례를 좀 보고자 했는데 문화예술교육 쪽에서는 사실 사례가 좀 이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교사분들이 좀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이렇게 낯설어 하시고 좀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 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남양주에 그때 박장호 선생님이 노나트 바다트라는 프로젝트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거기를 그냥 이렇게, 네, 소풍 겸 교사분들, 남편분들이랑 아이들도 다 데리고 하러 다녀왔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 선생님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얻은 결론은 팀 티칭 방식이라는 것이 괜찮겠다. 뭐냐 하면 교사와 예술가가 같이 팀을 이뤄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어떤 교수법 전문가이고 예술가는 뭔가 예술적인 창의적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좀 이렇게 문제점들을 보완해주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교사와 예술가가 그리고 기획자 같이 팀으로 팀 티칭을 하는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봤죠. 그래서 1학년과 4학년, 6학년 학생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1학년은 이제 미술 시간에, 4학년은 음악을 이용해서 6학년은 이제 미술 시간에 해서 벽화를 그려보고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를 하나 좀 만들어 보기로 했죠. 그래서 노래를 아이들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것을 이제 녹음하고 이렇게 해봤고요. 6학년은 이제 설치 작가랑 같이 자전거를 만들어 봤어요.